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등장한 줄기세포 치료. 줄기세포 치료가 생소하시다고요? 줄기세포가 무엇인지, 어떤 치료에 사용되는지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TV주치 무병장수에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 무병장수의 문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유입니다. 요즘같이 100세 시대에는 오래 사는 것보다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관심사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다양해졌는데요. 이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연구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줄기세포 치료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줄기세포라는 말은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사람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체 세포가 되기 전 단계, 즉 미분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크게 초기 단계인 배아 줄기세포하고 어느 정도 분화가 이루어져서 성체 세포가 되기 직전의 단계인 성체 줄기세포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는 기본적인 기능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거나 복원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한 난치병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체 세포가 되기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네요. 예. 네. 원장님 말씀에 줄기세포는 난치병 치료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병원에서는 줄기세포가 어떻게 치료되고 있나요? 현재 국내에서는 그 관절염 치료제나 아니면 심근경색 치료제로 이미 줄기세포 치료제가 허가돼서 병원에서 시술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뇌병변이나 아니면 당뇨병 같은 대사성 질환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발성 경화증 같은 그런 면역적 질환에 그 줄기세포를 적용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또 미용 성형학적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슴 성형이나 안면 성형에 적용을 하게 되면 비교적 부작용 없이 안전하면서 자연스러운 성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줄기세포로 치료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모든 분야를 다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좀 시행 초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줄기세포가 의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광범위하고 그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병 치료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그런 불법적인 줄기세포 치료를 받게 되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시술되고 있는, 합법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그런 줄기세포 치료제나 시술들은 효과나 안정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에서 이 줄기세포를 추출을 하는데요. 다른 부위에서는 추출할 수가 없나요? 몸 인체 어느 부위에나 사실 줄기세포가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서나 줄기세포 추출은 가능한데 단지 지방처럼 안전하고 충분한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는 인체 조직은 사실은 전무합니다. 지방이 유일한 조직입니다. 또한 지방에서 세포를 추출하게 되면 단순히 줄기세포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혈관 내피세포나 아니면 어린 지방세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방과 같이 시술을 했을 경우 혈관 형성을 빨리 해주고 또 성장인자가 분비되면서 어린 지방세포는 큰 지방세포들이 소멸할 때 그 대체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줄기세포만을 이용했을 경우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이 줄기세포 지방이식 수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시술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술해서 효과를 봐야잖아요. 그래서
일단 줄기세포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재료인 지방을 충분히 추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환자분이 과거에 지방 흡입을 받았든지 아니면 너무 마르셔서 재료인 지방을 충분히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효과를 충분히 보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성공적인 수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생착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생착률이란 거는 그 복부나 허벅지 쪽에서 지방을 추출한 다음에 줄기세포와 같이 필요한 부위에 주입을 했을 경우에 그 필요한 부위에서 살아남는 비율, 생착된 비율을 생착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착률은 그 사람의 신체 조건, 예를 들어서 지방질이나 아니면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의해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같이 주입되는 줄기세포 양이 중요한데요. 충분한 줄기세포가 들어가야만 좋은 생착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생착률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주변에서 보면은 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수술을 한다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장비를 써야 하는 건지 또 그리고 추출이 어렵진 않은지 궁금하네요. 장비가 사실은 제대로 추출하기 위해서 장비를 갖추려면 장비가 고가인 장비를 써야 되고 그 소모품도 사실은 고가인 소모품을 써야 충분한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장비를 갖추지 않고 줄기세포를 추출하게 되면 아무래도 충분한 줄기세포가 안 나오고 오히려 효과보다는 부작용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줄기세포를 충분히 추출했다 하더라도 그 줄기세포를 적정량을 정확한 위치에 시술해야만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기세포 시술을 결정하시기 전에 꼭 그 병원이 그 줄기세포 장비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병원인지 또 줄기세포에 대한 충분한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병원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술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이 줄기세포 치료는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술 인정을 받고 또 숙련된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동진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줄기세포 안면 성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